대구 부동산에 대한 키워드를 인터넷 신문에 치보게 되면 한쪽에서는 연말 연초에 대구 분양시장 활성화가 되고 있다. 또 한쪽에서는 자영업자 폐업 시기가 16% 증가하고 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키워드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악성 미분양 4년 만에 최대. 악성 미분양은 지금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4년 전부터 악성 미분양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소폭 상승, 거래 관망세, 계속해서 이런 뉴스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 한쪽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런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뉴스를 볼 것이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를 기다리는 분들은 또 하락에 대한 뉴스를 보겠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이상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큰손들이 대구 경기로 집중을 한다. 불과 지금 현재 나오는 뉴스의 내용입니다. 이런 뉴스들의 내용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큰손은 돈 많은 사람이 있죠. 큰손 법인, 부동산 투자, 대구 경기로 집중, 서울 인천은 하락한다. 큰손들이 서울 인천에서 놀다가 대구 경기도로 이동을 한다. 이런 내용 같은데요. 뉴스 기사에 의하면 28일 등기정보 광장에서 10월 법인 전체 부동산 매수 건수가 대구 경기도에 집중이 되었다. 결국은 법인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투자 세력들이 대구로 경기도로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 같은데, 그 중에서도 아파트만 거래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만 놓고 보면은 대구 150건을 기록하면서 119건이 급증했다. 사실 오피스텔은 팔아야 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빌라 같은 경우도 재개발을 보고 투자했던 사람들, 사실 빌라 수익률을 갖다 대면 현재 수익률이 거의 없어요. 오래된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월세가 한 40, 50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률 가치도 없지만 또 세도 안 나가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 보통 2m, 3m 속집들의 빌라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현재 공실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굳이 2, 3m의 속집의 빌라를 구입해서 월세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고, 지금 일반적으로 원룸도 세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마찬가지 지금 하락세에서 거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큰손들이 아파트면 이해를 하겠지만 빌라, 오피스텔을 매입을 한다. 빌라, 오피스텔의 급매물들이 한 50%씩 하락을 했나요? 아무튼 등기정보 광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저도 향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라나 오피스텔 팔아야 되는 분들은 지금 부동산에 얘기해서 매물을 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큰손들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큰손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 기사를 자세히 보게 되면 전문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수들도 전문가들이고 칼럼을 쓰는 사람들도 전문가들이죠. 매일신문의 말에 의하면 종말적인 집값 폭락은 없다. 대구 부동산 반등 가능성. 자, 이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내용인데요.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취득세, 증여세 개편 시급하다. 예전 2007, 8년도, 9년도에 사실 침체된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취득세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 실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닥도 아니고 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이지 부동산이 바닥을 찍은 상황도 아닙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내용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과 이론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듣고 보고 읽어보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 중에 대부분의 저도 유튜브를 보지만은 주택구입 부담지수의 설명, 소위 말해서 이제 데이터죠. 주택가격이나 기계소득, 가계소득, 대출금리, 종합산출 지수가 낮을수록 주택구입 부담이 완화됐다는 의미다. 그리고 2010년에서 12년 수준 하락하고 있다며 내용 자체는 결국은 반등 가능성이 짚어진다. 현 상황에 주택가격, 가계소득, 대출금리 어마어마하지만 이제 금리가 내려가니까 곧 반등할 것이다. 그리고 2010년, 12년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최소한의 바닥에 근접했다. 참 이해가 제가 좀 안 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저도 많은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지만은 제 생각과 틀렸다고 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항상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2010년에서 12년 수준으로 내려갔다. 부담지수 소위 말해서 데이터인데 그리고 현재 바닥을 찍었으니까 반등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일반 서민들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옛날 같으면 정말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주식 방송에서 나오는 지상파 모든 내용들도 실제 믿을 내용은 못 됩니다. 저도 그걸 못 모르고 잘못 선택했는 어떤 실수도 있어 봤지만은 모르면 일체 손을 대지 말아야 되고 모르면 무조건 가장 친한 지인들과 친분 있는 사람까지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믿음이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 오른다고 얘기하고 저 뉴스를 보면 또 내린다고 얘기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렇다고 뭐 저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저도 뾰족한 수는 없어요. 영상에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맞다 안 맞다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뭐 전문가들 얘기 중에 또 한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주택구입 부담지수 저는 사실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실제 실거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현재 분위기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알아서 판단을 잘 하시고 또 다른 뉴스에서는 법인의 큰 손들이 움직인다. 소위 말해서 투기 세력인데 투기 세력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참 좋은 말을 많이 적어놨어요. 그리고 아파트부터 오피스텔 그리고 빌라까지 매입을 한다고 하니 참 팔아야 될 분들은 이번에도 또 기회가 왔다 그래 생각하면 되는데 예전 뉴스를 봐도 KTX 타고 대구로 내려온다. 별의별 오만 뉴스들이 다 나옵니다. 기자는 개나 소나 기자가 되는지 블로그에 글 쓰듯이 카페에 글 쓰듯이 글만 쓰면 이게 또 다 돈이 되는 모양이죠. 그리고 그 기사 내용 밑에 박람회 사진이 하나 올려져 있습니다. 대구 경북 부동산 박람회 1대인 전문가 컨설팅. 저한테 전화하는 분들은 전화하지 마시고 이런 데 가서 박람회도 좀 구경하시고 1대1 전문가한테 컨설팅도 한번 받아보시고 다양한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도 한번 가보실 분들은 가보세요. 뭔 얘기를 하는지 일단 많이 들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지금 부동산에 시간이 좀 많이 남을 테니까 바카스 한 박스 사들고 부동산을 좀 많이 다녀보셔라. 한 사람의 얘기만 듣지 말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실제 실무자들의 현 상황을 한번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친분도 만들고 큰 돈을 벌기 위해선 작은 돈을 아끼지 마라. 몇만 원 정도는 쉽게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저기 좀 많이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박람회가 있는지도 몰랐고 있어도 제가 가서 들을 내용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틀리기 때문에 경험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흘러가는 동향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데를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다양한 기사를 보다가 종말론 정치가 폭락은 없다. 이 내용이 너무 눈에 확 들어와서 한번 들어와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종말론 정치가 폭락은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래가 안 되는데 폭락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애매하고 결국은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잘못된 투자를 했거나 경기가 좋지 못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일부 처분하는데 그 재산 중에 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빌라나 원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안 팔려요. 안 팔리니까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건데 예전에 2007, 8년도, 10년도에 구입했는 분들은 지금 팔아도 돈을 번 것이고 이제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예전 생각을 하면서 집을 살려니까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아파트 분양을 했을 때 아파트를 구입했는 사람들보다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 입주 시기에 아파트를 구입하면 지금 사도 득입니다. 등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다 내렸어요.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비용, 옵션 비용. 그리고 입주자들 마이너스 피 1억 5천, 1억 5천, 1억 8천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호수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에게는 지금 구입하면 예전에 구입했는 분들보다 최소 1억 원 이상 저렴하게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 종말론적 집값 폭락은 없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건설사들의 폭락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저축은행이나 은행들의 파산, 부도, 다양한 뉴스들이 나올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단지 지금 악재가 하나 더 생겼는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관세 폭등,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기업이 힘들어지면 기업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하청업체 마찬가지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결제를 받지 못해서 아파트를 대물로 받고 그 대물을 받아갖고 유지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 밑에 또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되다 보니까
엄처럼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그런 매물을 옛날에 구입한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구입해서 아직까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편안한 기분으로 즐거운 기분으로 사는 분들도 계시죠. 그게 한때 유행처럼 많이 움직였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기업이 힘들다면 그런 물량도 쏟아질 수도 있다. 저는 그래도 생각해 보는데요.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얘기를 드리지만 100% 제 말이 다 맞는 것은 알기 때문에 항상 본인들이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안 되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장사를 하려고 해볼 것이고 장사는 지금 폐업 수준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다른 어떤 투자에 대한 방법들을 찾을 것인데 그 중에서는 경매가 될 수도 있고 리모델링을 해서 대파는 그런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급매물을 구입해서 단기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맥락을 명확하게 짚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부동산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실제 20년, 30년을 넘게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고 매매부터 임대까지 올 수도비 되었다는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폭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바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과 경험을 해본 사람들 또 다른 생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 현재 끊임없이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결국은 버틸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버티지 못하면 한꺼번에 다 터질 수도 있다. 물론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기대치의 금리와 실질적인 금리 은행에서 대출금리가 4%대 3%대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막상 은행을 찾아가면 3% 4%는 고사하고 5%대에서 아니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봐서 움직이느냐 이론적인 상황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그 차이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제 영상을 듣는 분 중에서 2007, 8년도부터 부동산을 운영하거나 실제 부동산 관련업을 했는 분들 사실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나았습니다. 이 정도로 거래가 안 되고 자영업자들의 폐업 얘기가 계속해서 나온 사례가 없었죠. 결국은 따져보면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확실히 피부로 느끼는 입장에서는 좋지 못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뉴스를 보다가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양한 전문가들의 얘기도 많고 제 생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양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어느 얘기가 가장 합리적인지 판단하시고 조금이라도 애매하다 싶으면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기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고 비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움직이는 사람과 망해보고 흥해보고 다양한 판단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여러분은 그래도 아직까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